간밤에 미국 증시 다르긴 달랐습니다. 하지만 좋은 쪽으로 달랐던 게 아닙니다.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분위기가 다소 암울한 흐름 나타냈는데요. 0.7% 안팎의 하락 흐름이었습니다. 실적 그리고 유명인사의 발언이 두 가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. 마감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.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낙폭이 좀 비교적 컸죠. 0.83% 밀려났습니다.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.7%, S&P 500 지수 0.65% 하락했습니다. 낙폭은 3대 지수가 대체로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. 찰스 플로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시장에서 다소 좀 부담이 될 만한 발언을 한 가지 내놨는데요. 경제 성장이 현재 분위기로 간다면은 최근에 이 테이퍼링 속도는 다소 늦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. 이와 함께 윌리엄 더들리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. 굉장히 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요. 이 미증시에서는 부담이 되는 발언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.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로 해석되면서 이날 증시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던 하루였습니다. 이어서 이 소비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. 실적도 부진했습니다. 이런 영향을 받았는데요.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종가부터 체크하겠습니다. 0.83% 하락했습니다. 16,374.31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. 이날은 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. 장 초반에 16,500선대 부근에서의 흐름, 그리고 장중의 변동폭이 100포인트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요. 우선 장 초반에는 전일 시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돼서 꾸준히 좀 낙폭을 키우는 흐름이었습니다. 이어서요, 30개 구성 종목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. 이날 단 3종목만이 올랐습니다. 10%만 오른 건데요. 나머지 36개 종목은 하락을 했고 한 종목 보합이었습니다. 낙폭이 컸던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. 이날 가장 낙폭이 크게 나왔던 종목은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입니다.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과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요. 캐터필러 3.63%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. 겨우 $100 선을 지지하는 정도였고요. 이어서 통신업체 AT&T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, 나이키, 보잉, 월마트 순으로 나타났는데요. 비교적 낙폭은 2% 안팎으로 다른 날에 비해서는 좀 크게 나왔습니다. 반면에 상승한 세 종목, 어떤 종목일까요? 확인을 해보시죠. 보시면은 홈디포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. 1% 넘게 2%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면서 단연 선전을 했고요. 그 밑 밖에도 이 P&G나 이어서 월트 디즈니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.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이었습니다. 시장 분위기를 이기는 정도, 하지만 상승 탄력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한 종목 보합권이었는데요. 인텔은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가장 크게 밀려났던 캐터필러, 가장 크게 올랐던 홈디포, 같은 재료입니다. 역시나 실적인데요. 먼저 캐터필러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캐터필러는 앞서서 3개월간의 판매 실적을 내놨습니다. 이 글로벌 판매가 전년 대비했을 때 13% 줄었다고 하고요. 특히나 지난달 아시아 판매는 25% 급감했습니다. 지난 2010년 2월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하는데요. 그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이날 3.6% 거의 급락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. 이어서 홈디포 보겠습니다. 가정용품을 파는 업체죠. 홈디포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. 순이익이 1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주당으로는 1달러였고요. 예상치가 99센트였는데 이것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. 매출액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. 그럼에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전망에 있는데요. 오랫동안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 4.38달러에서 조금 높은 4.4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. 이런 여객이 반영되면서 2% 가까이 오르며 주가는 78달러 부근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S&P 500 지수 보겠습니다. S&P 500도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죠. 장 초반에는 좀 그래도 보합 수준이었는데 계속해서 좀 저점 낮추면서 0.65%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S&P 500 가운데서는 소비주들 좀 급락한 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요. 실적을 내놓은 업체들 대체로 부진했습니다. 먼저 사무용품 업체 스테이플스 부진한 실적에 12%대 급락, 그리고 어반 아웃피터스 이 종목은요 의류 관련 종목입니다. 신저가 기록했고요. 8%대 밀려났습니다. 그 밖에도 TJX나 이 베스트바이 두 종목도 나란히 5에서 7%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. 나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. 나스닥은 이날 0.7% 하락했습니다. 4,100포인트 부근을 내줬고요.
애플 보겠습니다. 애플은 약세 장세 분위기를 이겨내면서 600달러 선을 사수했습니다. 종가 604달러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.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. 서피스 프로 3인데요. 앞서서 2에 이은 후속작입니다. 랩톱을 대체할 수 있는 태블릿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우고 있고요. 태블릿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사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보겠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는 크게 동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.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요.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인텔이 좀 더 효과를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옵니다. 바로 인텔의 고사양 이 CPU가 이 랩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. 인텔은 이날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.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. 유럽 증시도 대체로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. 실적이 부진하면서 실망 매물 출회됐고요. 영국이 0.6% 밀렸고 독일은 0.2%, 프랑스 0.4% 하락했습니다. 특징주 보겠습니다. 영국의 통신업체 보다폰입니다.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. 이에 따라 급락했는데요. 올 연간 영업이익이 37%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부진한 전망으로 인해서 이날 주가는 5.46% 급락했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시황 살펴봤습니다.